안녕하세요. 김모밀입니다. 오늘은 명상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명상 이야기는 메타인지 능력인데요. 메타인지 능력 하면 학습법이나 훈련 뭐 이런 걸 많이 생각하시죠. 근데 이건 학습법이나 훈련이 따로 필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명상만 하면 되니까. 결국엔 내가 아는 거, 내가 모르는 거, 그리고 내가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 이 세 가지를 구분하는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메타인지 능력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내가 막 이렇게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다가 핸드폰을 어디다 뒀어. 아니면 뭐 찾기를 어디다 뒀어. 리모컨? 요 세 가지 찾는 게 사실 제일 힘들죠. 근데 그걸 어디에다 뒀는지 정확하게 기억해낼 수 있는 거예요. 가만히 이렇게 눈을 감고 내가 방금 전에 돌아다녔던 동선에서 내가 어디에 핸드폰을 이렇게 딱 놓고 나왔는지. 그래서 이제 핸드폰을 절대 이제 냉장고에 넣는다든지 아니면 리모컨을 뭐 가방 속에 넣어 다닌다든지 이런 일이 이제 없어지는 명상이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깊게 메타인지 능력을 키워주는 명상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기대해 주세요. 엄마 근데 아까가 두 번째 아니었어? 그거는 다른 거. 이거는 명상이라서. 면상 두 번째. 네, 오늘은 메타인지 능력을 키워주는 명상 이야기를 할 건데요. 메타인지 능력이라는 건 사실 학생들한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공부할 때도 필요하지만 회사원들한테도 필요하고요. 주부한테도 필요하고 시든 간에 이 메타인지 능력은 필요합니다. 왜냐? 우리는 항상 맑은 정신으로 깨어 있으면 뭔가 이렇게 일이 제대로 돌아가니까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 오늘 너무 정신 없었어. 근데 이렇게 명상을 계속 하다 보면 정신 없는 와중에도 정신을 챙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결국 메타인지 능력을 키워주는 건 결국 자각이라는 아이인데요. 자각하는 연습을 이제 여러분과 해보는 걸 알려드릴 거예요. 일상에서 우리가 자각하는 게 뭐 앉아서 15분간 연결 호흡을 하고 이렇게만 자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실시간으로도 사실은 뭐 내 마음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뭐 이런 걸 자각할 수 있지만 마음에 집중해 보세요 하면 굉장히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타이핑을 할 때 이 손의 감각에 아니면 내가 버스 손잡이를 잡고 갈 때 내 서 있는 어떤 몸의 무게중심 그리고 내가 밥을 먹고 난 후에 이렇게 좀 약간 사람이 이렇게 축 처지죠. 이렇게 위장으로 이렇게 혈류가 모이니까 좀 피곤해지잖아요. 그 피로감을 충분히 느끼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는 거죠. 아니면 예를 들면 이건 좀 힘든 훈련이긴 하지만 머리가 많이 아플 때 그리고 속이 많이 아플 때 아파 막 두통이야 뭐 이런 거보다도 이 머리 아픈 통증이 이 머릿속에 어디쯤이 아프다 아니면 배가 아픈데 배가 어디쯤이 아프다 이런 걸 좀 깊게 좀 천천히 느껴보시면 그것도 자각 훈련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자각은 소리에 뭐 이렇게 귀를 기울인다든지 아니면 신체적인 감각에 귀를 기울인다든지. 그러니까 신체 감각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죠. 손을 씻으면서도 따가운지 아니면 뭐 뜨거운지 따뜻한지 뭐 이런 걸 느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뭐 비누칠을 하면서 비누가 이제 보들보들한지 내 피부를 이렇게 만지면서도 거칠거칠한지 뭐 이런 거를 느끼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를 내가 기다리고 있을 때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마음이 막 초조해요. 근데 이제 그때 마음 챙기는 방법은, 자각하는 방법은 엘리베이터 숫자를 그냥 보는 거예요. 3, 2, 1 이렇게 이제 엘리베이터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그 숫자에 계속 숫자를 보면서 연결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3이라는 숫자가 계속 머무른 시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2가 이렇게 바뀌고, 또 1로 이렇게 바뀌죠. 그러면 그 시간 동안 내가 굉장히 이제 차분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각하는 것만으로도 메타인지 능력은 상당히 좋아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자각과 또 억압이 헷갈리기도 하는데요. 요건 약간 딴 얘기인데, 자각하는 것과 억압하는 것. 이게 이제 신체적인 어떤 자각, 감각적인 자각의 단계를 넘어서면 마음의 자각, 그러니까 내 내면의 상태에 대해서 자각하는 법을 이제 익숙하게 되실 거예요. 근데 마음을 느끼다 보면 이 감정 상태를 내가 억누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 감정을 고스란히 느끼고 있는 건지 좀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화가 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화가 날 때 이 화를 고스란히 느낀 건 사실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 화는 굉장히 빠르고 뜨겁기 때문에 감정의 어떤 온도나 속도가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한꺼번에 느낀다는 자체가 굉장히 좀 힘겨워요. 근데 이 화를 이렇게 억누르는 거는 이게 정말 꾸역꾸역 이렇게 올라오는데 꾹 참는 거죠. 그래서 보통 집에서는 좀 화를 터뜨린 편이고 외부에서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억압을 하는데
그래서 이 화가 났을 때처럼 이제 흥분했거나 화가 났을 때처럼 뜨거운 상태의 감정을 느끼기보다는 차라리 좀 평소에 예를 들면 약간 기분이 나빠요. 약간 아주 약간. 그랬을 때 이 감정 상태를 가만히 느껴보세요. 그때도 약간의 흥분은 생길 거예요. 그러면 심장이 좀 빨리 뛴다든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좀 참느라고 뭐 이렇게 입술을 이렇게 깨문다든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손을 좀 물어뜯는 버릇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스스로 관찰하는 거 그것도 이제 자각 연습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억압하는 거랑 자각하는 거가 좀 헷갈리기도 하지만 내가 자각을 했는지 그 순간에 억압을 했는지는 그 시간이 좀 지나봐야 알아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넘어갔어요. 그게 자각인지 억압인지 몰라요. 근데 그 다음 일에서 내가 빵 터졌어. 그러면 아까 자각한 게 아니라 억압한 거예요. 화를. 그래서 그 쉬운 예로 예를 들면 뭐 집에서 둘째가 막 칭얼칭얼 했는데 받아줬어. 둘째는 어리니까. 근데 첫째가 또 막 뭔가 말썽을 부렸어. 근데 첫째한테 화를 내죠. 왜냐면 둘째한테 참은 게 있고 첫째한테는 또 다른 기대치가 있으니까 야, 넌 나이가 있잖아. 넌 형이잖아. 넌 오빠잖아. 뭐 넌 누나잖아. 이런 식으로. 하지만 우리가 사실 그런 건 표면적인 이유고 아까 방금 참았기 때문에 혹은 과거에 참아왔던 것 때문에 지금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압은 잠시 눌러져 있는 거지 이게 해소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자각은 이 감정이 흘러가도록 에너지를 어떻게 보면 에너지 통로를 열어주는 거죠. 자, 그래서 메타인지 능력을 키우려면 자각을 해라. 자각을 하려면 명상을 하는데 이 명상이 꼭 15분 동안 연결호흡하고 차분하게 앉아서 있는 것도 포함이 역시 되지만 내 신체 감각에 주의를 기울인다든지 아니면 어떤 소리에 주의를 기울인다든지 그런 식으로 생활에서도 얼마든지 메타인지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메타인지 능력이 향상됐을 때 가장 좋은 점은요. 제정신으로 살 수 있다는 거 정줄 잡고 그리고 건망증이 많이 줄어들고요. 세 번째는 항상 마음이 좀 평상심을 유지하고 좀 차분하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정신없는 와중에서도 나는 좀 이렇게 과흥분 상태나 흥분 상태로 가지 않고 좀 차분하게 그리고 편안한 상태가 유지된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메타인지 능력 별거 아니죠. 일상생활 하면서 얼마든지 연습하고 훈련하실 수 있고요. 이걸 키우는데 가장 좋은 건 역시 명상입니다. 하루에 15분 연결호흡 하는 것과 그리고 평상시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주의를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메타인지 능력이 훨씬 향상되실 겁니다. 메타인지 능력이 하이하이 되는 그날까지 김범일이 응원할게요. 안녕.